팩트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노정열 방송인 안경테 바꾸셨어요. 몇 개 있습니다. 네. 네. 인상이 달라지셨어요. 아니, 느낌이. 오늘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진짜 더 부드러워진 노정열 방송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테가 잘 어울려요. 네, 세련된 고맙습니다. 느낌의. 학구생 이미지가 나요. 이미지는 아니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공부도 네, 잘했어요. 오늘 네. 민심도 학구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오후에 아마 화면에서 눈을 못 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같이 가결이 됐습니다. 두 분 이런 결과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병문안을 와서 다른 방법으로 싸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 의원들이 이제 부결하겠다고 인증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지지층들이 핵심 예. 지지층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어제였습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SNS에 호소문까지 올리고 네. 그러니까 나는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그 10명 중에 거의 9명, 심지어 10명 가까이는 다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하나 제가 조금 미심쩍게 생각드는 부분은 바로 여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팽팽했어요. 반반으로 나왔었어요. 예.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개요까지 말씀드려요. 그걸 보면서 자칫 이 비명 쪽의 의원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불안감, 국민 여론에 대한 네. 그게 이제 역풍이나 후폭풍이 될 경우에 총선 때 자신의 그 당락과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재밌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속 방송 화면을 봤어요. 좀 관찰을 하고 싶어 가지고 봤더니 오늘 이 개표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 개가 좀 애매한 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오늘. 심지어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네. 여야 원내대표까지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 상당히 그러니까 이 약간 그 표에 이렇게 점 같은 표시를 할 때도 네. 상당히 마음의 갈등들이 있지 않았나. 점은 일부러 찍힌 것인가 우연히 찍힌 것인가. 그렇죠. 점을 찍으면 남이 되고 점을 안 찍으면 님이 되고 네. 그런 식의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아요. 노방송이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예전부터 이거 잘못하면 반반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식을 20여일째 하는데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뜨겁게 다가가는 것이냐. 비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또 우리 네티즌들이나 일반 시민 중에서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기 때문에 워터멜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워터멜론들이 찾아오신 분도 많지만 실제 현장에 안 나타난 분도 있고요. 네. 이 정도라면 지난번에도 소위 반란표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소위 말하는 입법부는 국민이 뽑아준 신분권들이기 때문에 시험 권력인 검사, 판사, 국무위원 누구라도 사실은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도한 분들이 보기에는 부정비리가 있는 이 검사를 탄핵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 달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IT 강국이고 우리나라 되게 확실한 나라인데 네. 아직도 글씨 쓰기 이거 그냥 패로 네. 가짜나 부짜 딱 정해진 거 둘 중에 하나 딱 넣으면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차제에 어떤 이런 걸 체포동의안 붙일 때 논란의 여지가 없게.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200%이기 때문에 온리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더 강화될 것이고요. 민주당은 할 수 없이 아마 특히 찐 당원을 중심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워터멜론 발굴 작업 또 척결 작업이 벌써 떠 있습니다. 또 내부 갈등 우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갈등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 자꾸 77.77%로 당선되신 분을 왜 자꾸 이렇게 비토를 하느냐. 그럼 우리 당비내는 우리 찐 당원들도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할 수 없이 지금 말씀한 대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7, 80%는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걱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반 이상은 내가 어느 계열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입장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책임 안 질 거면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0여일 정도 이렇게 단식을 했고 문 전 대통령도 다석하셨으면 동정표가 있어서 약간이라도 앞설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워터멜론들이 30명 가까이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각오는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른 생각이 이제 누가 그러면은 찬승표를 던졌느냐. 이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도 그건 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갈등이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중도층 민심이 돌아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갤럽 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제 추세만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올라갈 듯 안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았었을 것 같아요. 어제 입장에서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도 살고 저는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도 중요하고 중도층이 중요한데 이대로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당장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단식은 언제 끝낼 겁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서 하나 둘 뭔가 해결책 돌파구가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결표를 던진 이유는 거취 표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가서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각될 수도 있는 거죠. 기각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그 부담을 또 재판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기소가 될 뿐이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계속 부담될 수 있는 게 민주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제 비명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된 상황에서 거취 표명을 어쨌든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비명 노정일 방송인의 표현으로 보면 이제 워터멜론 이들이 저는 11월 내지 12월에 자신들이 거취 표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내년 총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론의 흐름도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른바 비명들이 거취 표명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저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비명을 지르고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찐 민주당원들을 자꾸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분노에 찬 지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많이 해요. 거의 호가 초유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검찰권이 행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번도 했고 과연 그 검찰권이라는 것도 국가의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절제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폭주하는 것 아니냐. 6차례나. 어쨌든 대선 결과를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24만 7천 표도 그것도 민심의 향배입니다. 만약에 원론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면 뭐 그렇게 버티냐 떳떳하게 임해라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입법부에 있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실정법 위반건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 번 안 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독 더했다. 그런 걸 보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면 그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비례원칙 위반이니까 적절히 해라. 세계 경제도 없고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쌈박질만 하냐. 살림 좀 해라. 이게 또 민심이기도 합니다. 현안이 많은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30-40명 되는 비명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비겁한 게 많아요. 사실 확실한 워터멜론으로 되는 사람 대여섯 명 빼놓고는 30-40명이라고는 되는데 입장 표명은 안 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악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막상 장막 속에 들어가면 커튼 뒤에서 비겁하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행사한단 말이에요. 샤이라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운데 있는 국민 중에서 절반이 나뉜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180석이나 200석 얻어봤자 탄핵을 원하거나 아니면 개혁 법안을 속 시원하게 해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탈당해라. 그렇게 해서 150석을 넘느니 없어도 충분히 합종 연행이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갈라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우리 배준환 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신데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비명들이 자기들 명단을 색출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확실하게 원내 규섭단체 20명이라도 자신 있는 사람들 모여서 나가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당제 딱 구축돼가지고 네. 3, 4, 5, 6 소수정당이 너무 힘이 없거든요. 네. 자, 이참에 저는 이 무기명 투표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글씨 쓰는 것도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 가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 가결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황으로 두 번이나 인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2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그것도 수십 명이. 네. 네. 그러니까 동행은 좀 힘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서 불안한 동행을 하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나누어져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는 열리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꽃놀이패를 준 거 아니냐고 얘기들을 합니다. 꽃놀이패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간단치는 않은 것이 당장에 이제 대법원장인 이균영 후보자도 오늘은 상정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임명 동의안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상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건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감이 큽니다. 이균영 후보자의 재산 등록이나 논란이 불거진 거리가 많았잖아요. 의혹,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송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균영 후보자가 이 인준 거부가 되면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제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지금 현 정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또 김기현 대표는 좀 문신의 폭을 넓혀서 뭐 내년 총선 대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파견되는 공천을 원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이른바 친윤 비윤 갈등도 물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물 위로 올라올지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다 고민에 꽉 차 있죠. 맞습니다. 다 마음 편한 상황은 이따가 잠깐 아니네요. 언급하시겠지만 실제로 20% 후반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의 1 정도 나온 경우도 있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인들의 급배지가 4년짜리가 달려있는데 전당대회 때야 눈치를 보지만 본인이 살겠다는데 예전에 이제 친박연대랑 갈라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당도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균용 대법원장은 참 욕심쟁이신 것 같아요. 후보자는. 이쯤 되면 사실 다 까발려졌잖아요. 증여세라든가 이런 탈루 의혹은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면 우리나라의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사법부의 수준인데. 몰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능함을 말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다면 이런 카드가 왔었을 때도 욕심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절제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또 탐하고 싶은 그 탐욕이 화를 부르지 않나 싶고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만 짚어주시고 저 유튜브로 넘어가 볼게요. 20초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 미디어 토마토 소개해드리고 다른 조사는 이따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이제 16일, 17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8.5%, 부정평가는 67.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민심은 와의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소개를 해주셨는데 긍정평가가 20%대입니다. 28.5%예요. 요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제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러네요. 미디어 토마토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른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그런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뉴시스 의뢰로 이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인데 이건 이제 17일, 18일 실시했으니까요. 앞에 조사는 미디어 토마토는 16일, 17일. 이 조사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8.7,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60.2.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하고는
한 10% 포인트의 이 긍정 평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차이는 우리가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좀 피로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로감은 뭐냐면 뭐 민주당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이 내용을 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TK와 PK에서도 조금 내려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대통령 지지층인데 조금 또 내려간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지층 내에서도 큰 폭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예. 이른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피로감이 지지층으로부터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TK와 PK 같으면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지역 기반인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죠. 가령 제2차 개각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좀 파격적인 인사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호의적인 평가가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홍범도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논란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돼서 PK와 TK 지역이니까 이른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곳의 특성이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국정수행을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와이라노. 지지층에서조차. 네, 와이라노, 와그라노. 극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강산희 씨 노래가 있죠. 네 와그라노, 와그레산노.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잘 하셨고 그 분 중에 유인촌 장관한테만 집중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김행 대변인한테 굉장히 오히려 세 명 다 지금 유인촌 장관은 오히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관심이 봤더니 없어요. 예, 김행 대변인이 무려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도 예. 하신 분이고 그의 언행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에 바로 저녁 때 정몽준 후보는 예.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했던 분이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출세의 길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옮겨다니는 언행도 그렇고 또 백지신탁 부분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여성에 대한 시각이 여성이 어쨌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식 중지권이 있는데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험악한 사안에서도 아기가 생기면 낳아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고 변명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옛날 얘기니 깨끗하게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자꾸 말이 더 칠해지면서 본인에게도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연착륙해서 폐지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여가부 장관이면 잘해서 살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죽는데 간다는 얘기는 장관 자리 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엔에 가실 때 예.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역시 수사와 사정을 하는 듯한 느낌. 네. 살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대통령 이제 지지율에 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얘기신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논란이 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른 파장이 불거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관련된 그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는 김행 후보자도 이제 인사청문회 때 설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네. 나오는 주장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관 후보자는 어쨌거나 뭐 파장이 깊게 나타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균용 후보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파격적인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제2의 장미란 제3의 장미란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발탁된 후보자들. 인사들이 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보다는 뭔가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TK 지역이나 60대나 70대 이상이 볼 때는 와그라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물자는 재활용이 굉장히 호의적인데요. 네.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활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없냐. 다른 사람한테 혹시 카드를 던졌는데 안 받은 거라냐 이런 추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재풀이 좁냐. 그런 왜 것이죠. 자꾸 MB맨들이 재소환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예, 벌써 이제 3분의 1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쇄신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인사가 있거든요. 물론 엊그제 저희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가 네. 들어간 그거는 아마 국민들에게는 조금 쇄신의 바람이나 충격이긴 했을 거예요. 예.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만이 넘는 보수 유튜버이기 때문에 예. 김영민 씨가 그래도 인재 영입 차원에서 들어간 거 차라리 그것만도 못한 장관 인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총선이 어제가 D-200이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앞에서 뭐 앞으로의 전국 상황도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정당 지지율도 짚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뉴시스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40.7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다. 왜 그러냐면은 직전 조사에서는 지금 34가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 40.7이에요. 예. 근데 이 조사가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39.3. 별 차이가 없죠. 네. 그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이 38.7, 더불어민주당이 34.4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결집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결집이 된 거예요. 예. 외연 확장이 아주 크게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조사에서 아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어요. 네. 38%라는 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리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뭔가 국민의힘이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긍정이든 부정이든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긍정인지 부정인지조차 뭔가 판가름이 안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진다면 이 핵심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이 TK, PK잖아요. 예. 와그라노. 그러니까 대통령은 와그라노라면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와그라노 이런 정도가 뭔데? 정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요 정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뉴스토마토도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토마토는 더 벌어졌죠, 그죠? 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를 언급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사실 그 단식에 대한 입장도 절반이긴 하지만 살짝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카드였다는 입장이 조금 높았던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 민심이 좀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 또 당 삼역들이 과연 제1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아니라 네. 어쨌든 여당으로서 100석이 넘는 수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예전에는 당정청 뭐 협조도 있었지만 당정청 갈등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용어가 청이 이제 없어지고 당정용이죠. 예, 용산이니까. 용산 출장수처럼 자꾸 이렇게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누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잖아. 또 용산 차출설이 나와서 네.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층이 보수 지지층들이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형식은 마치 이 당에서 요구를 했다고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고 했지만 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있거나 현역 위원장이 있는데 그걸 요구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더 나가겠다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 이제 공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윤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심. 어차피 김기현이 아니라 어차피 윤심인 것이고 지금 내년 총선 우리는 총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내년 대선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승부예요. 우리가 따라란 딴딴딴딴 마지막 승부 나오는 그처럼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총선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공천도 어차피 윤심이다. 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윤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워터멜론들의 탈당도 예견 혹은 당위적으로 졸렌으로 가더라도 할 필요도 있다. 네. 이렇게 할 거면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 사실 전문용어로 아싸라 합니다. 예. 저 유튜브니까. 근데 이거는 도대체 30-40명의 그룹이 뭔데 자꾸 이렇게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고 뭐 찾아와서 실제 방송에서 확실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뭐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이상민 의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드러내는 10명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까보면 30명이 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배종찬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또다시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일 겁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트에 가보면 네. 차제에 우리가 색출을 할 테니 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명심을 누가 담보를 하느냐고. 그럼 내년 총선이 다시 대선이 되는. 제2차 대선이라고 그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작진이 긴급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TK PD께서요. 네, 조정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하게 된 거 인재 영입 차원으로 이제 됐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정훈 카드는 본인이 지향하는 게 시대 전환이거든요. 네. 시대 전환이면 정반합의 원리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계열이 아니라 제3의 길이고 제3의 정당으로 당명만 보면. 예. 그런데 이거는 시대 전환이 아니라 시대 회귀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까지 우리 당에 들어왔다라고 국민의힘은 자평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카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행로가 원래 더불어시민당 갔다가 비례정당에서 한석 얻어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괘씸해하는 분들이 많죠. 다른 분들은 근데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 아까 말한 김영민 개그맨부터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서로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은 외연 확대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조정훈 의원으로서는 시대 전환으로서는 다음 총선을 기약하기가 힘든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당적 전환이 되나요? 폐쇄 전환. 폐쇄 전환. 전환이 돼서 뭐 이제 이게 이른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실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은 공천을 받아서 뭐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그렇죠. 맞아떨어졌다. 국민의힘은 봐라, 우리는 민주당의 그 지분으로 당선이 됐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당으로 올 정도다. 뭐 상당한 홍보 효과가 되죠.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양양자 의원도 만났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올해 말 내년 초로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추석 특집이라서 네네. 해피 추석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다리실까 봐 혹시 저희를. 혹시 기다리실까 봐. 사랑합니다. I love you. 행복한 한 가지 되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